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벌써 60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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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왔습니다. 진행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일우고요. 네, 김유혁입니다. 자, 그리고 TJ 기자 손병상 기자.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또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민단체 경실련 권오인 국장입니다. 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또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스트레이트 아닙니다. 후를 위해서 또 스튜디오까지 찾아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이제 경실련 하면은 많은 분들이 뭘 하시는지는 몰라도 이름 자체는 너무 익숙한 곳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저희가 경제 정의 다른 거 들어가다 보니까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 또 재벌 많이 개혁 문제, 연구하셨죠. 사회 부패 관련해서 이제 그런 활동을 계속 좀 건전한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 네. 최근에 또 부동산 활동으로 많이 알려졌을 예.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저도 그 예전에 불만제로 취재할 때 그런 아이템들 필요하면 늘 경실련 가가지고 자료 같은 것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인터뷰도 되게 많이 해주셔서 현장을 많이 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어쨌든 많은 분들이 늘 관심을 갖고 있는 주식 주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스트레이트에서 다뤘습니다. 인터뷰도 이제 경실련에서도 또 많이 도와주셨는데 일단은 제일 궁금한 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공매도 진짜 이거 주가 떨어뜨리는 겁니까? 주가를 떨어뜨린다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지금도 계속 분분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떨어뜨릴 요인이 크다. 요인이 크다. 특히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기업에 공매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많이 그 기사에서 접근해 보셨을 겁니다. 매출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삼성전자를 그렇죠. 비롯해서 이제 무차별적으로 그 물량 공세가 이어지거든요. 개인들은 이제 호가창에 공매도 물량이 쌓여 있으면 일단 팔고 싶어지는 이게 떨어질 요인이 크구나. 그 투자 심리를 흔들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많은 그 하락들이 있지 않았나. 저는 관계가 있다 봅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요. 미국에서 테슬라 관련해 가지고 공매도 세력들이 한번 대다 못해 거의 진짜 파산 직전까지 막 가는 일들도 벌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버리면은 공매도가 이제 맞습니다. 실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이런 의견들도 있잖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매도 상한 기간이 있어요. 예. 상한 기간이 짧게 잡았던 기간에서 또 공매도 비중을 많이 높게 했을 때 상당히 주가가 올라버리면 역으로 잘못하면 진짜 파산할 수도 있고 최근 여러 가지 게임스탑 이런 운동 사례도 나왔고 자칫하면 또 파산할 수도 있죠. 근데 한국은 조금 다르다. 예. 공매도 상한 기간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한번 빌려서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는 게임스탑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어쨌든 오늘도 우리가 다뤘던 아까 삼성전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외국인 세력의 이제 공매도 특히 그 대형 투자 자문기관들 이런 곳들에서 공매도를 많이 하는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우리 너무 기울어주는 운동장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왜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불리하게 느끼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시죠. 예, 한마디로 일단 개인 대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 상당히 그 자본력이나 정보력이 앞서 있는 거에서도 출발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또 공매도 제도들을 보면 대차 상환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여긴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엔 기간이나 반면에 개인 같은 경우는 60일 현재 네. 지금 돼 있고 이런 불만이 일어나니까 이제 90일 플러스 알파로 좀 개인도 늘려주겠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 빌릴 때 담보 증거금이나 이런 것들이 개인들이 월등하게 비쌉니다. 많은 돈을 지불하고 또 개인 공매도도 그렇게 해야 되고 반면에 외국인들은 거의 싸게 105% 정도면 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제도에서 또 예외 종목들이 많습니다. 또 그 외국인 외에 또 시장 조성자라는 또 공매도 업핑률 예외에 있는 그런 기관들도 들어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총든 군인하고 진짜 이렇게 맨몸으로 작대기 맨몸 하나 들고 일반인들 작대기 하나 들고 공매도 하는 세력들을 보면 더 문제가 공매도를 가지고 다른 주가에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공매도도 치고 이쪽에서 또 새로운 또 매수도 할 수도 있고 크게 두 가지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본력이나 정보력이 없는 개미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죠. 아니 근데 왜 그렇다면 일단은 좀 관리하는 우리 쪽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다.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맞습니다. 사실 그 코로나 때문에 이 공매도를 잠깐 동안 금지를 했다가 결국 외국인들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재오픈을 한 거잖아요. 이게 공매도가. 그러면서 다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좀 위기감에 빠지고 이런 상황인데 그쪽도 일리 있는 의견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금융당국이 그 핑계를 많이 댔습니다. 말씀하셨지만 공매도를 없애면 우리나라가 선진 지수에 편입될 수 없다. 해서 이제 글로벌 이제 금융 쪽에서 이제 계속 압박을 했죠.
우리나라가 혹시 폐지될 수도 있고 또 제도가 바뀔까봐. 그러나 이제 그런 국제적인 그런 금융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든 그 사람들이 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제 그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예. 돈이 이쪽에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유리한 것들로 중심으로 뭐 선진 지수에 편입을 못 한다더니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압박하는 거지. 사실상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시기가 오히려 어려우세요. 우리 금융 당국도 그러면 다른 나라마다 똑같은 이제 제도들을 다 똑같이 따라하든지 또 나라마다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도 이게 상이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동의하기 어렵다. 네, 그냥 핑계일 뿐이다. 그렇다면 국장님 공매도를 만약에 그냥 우리 코로나 시기 때처럼 네. 막으면 능사입니까? 공매도를 이제 한시적으로 금지하면 한시적으로 금지한 기간 동안 그래도 주가 안정 효과는 있었다 보여집니다. 근데 그때 약간 과열됐다고 보지는 않으세요? 그때는 이제 공매도가 없으면서 과열됐다라기보다는 워낙 많이 빠졌었습니다. 네네네. 그때 특히 코로나19에다가 그 전부터 미중 무역 분쟁 이런 이슈도 있었고 또 한일 무역 분쟁도 그랬죠,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 쌓여오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게 더 무너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빠졌을 때 이제 새로 또 반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공매도가 이제 금지되니까 또 효과는 컸을 겁니다. 했는데 최근에도 이제 공매도를 오픈해도 자동적으로 지금 그 3,000포인트 넘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3,000선에서 지금 딱 3,000 정도에서 지금 뭐 보합세를 지금 많이. 있고 없고에 큰 차이는 없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공매도가 있고 없고가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를 놓고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매도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위협감을 느낀다. 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될지가 좀 어려웠어요. 저희 같은 비전문가들은. 그게 제가 봤을 때도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350개 종목 지금 제기했잖아요. 네네네. 주로 이제 그런 350개 대형주, 그 선도주 쪽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반도체면 삼성전자나 그렇죠. 몇 개 종목을 중심으로 공매도 물량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네. 상당히 이제 주도주가 위축이 되면 나머지 주가도 상당히 또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쌓여 있는 호가창의 매도 물량들을 보면 지레 겁을 먹거든요. 네네. 상당히 또 이렇게 손실을 감내하고도 이렇게 팔아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은 이쪽에서 눌러놓고 또 다른 쪽에 사서 자기들은 이익을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일차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개인들의 투자 심리를 상당히 위축시키고, 특히 저는 저런 것도 있다 봅니다. 어떤 JP 모간이나 예를 들어 뭐 네네. 메릴린치 이런 외국계 기관들이 한 곳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약간 공매도 할 때 네. 어느 정도 담합이 있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거든요. 한 세력만 들어오면 자기 포지션도 노출되고 물량이 작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주가를 빠뜨리려 그러면 몇 개 외국계 기관들이 손을 잡고 물량 봉쇄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실탄 네, 의혹이고. 네, 실탄 있는 친구들 여러 명 모아가지고 야 오늘 한번 들어가자. 네,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측을 하고 그만큼 그러니까 그 물량들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인터뷰했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공매도를 허가해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이거면 신용 매수도 공매도에 반대인데 그것도 막아야 되지 않냐. 사실 이제 그거는 좀 진짜 그런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돈도 빌리는데 주식은 왜 못 빌리냐. 그래서 저게 있습니다. 신용 매수는 이제 실제적으로 그 공매도가 다르게 실제 주식을 사는 겁니다. 네. 공매도는 말 그대로 자기가 실제 주주가 아닌데 빌려와서 이제 파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자기가 직접 주식을 가지는 실제 주주가 되냐 안 되냐의 차이고, 공매도 같은 경우에 저희 시민 경실련에서는 시민단체 가짜 주주 세력들이라고 봅니다. 가짜 주식. 진짜 매도하는 일반 주주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주주지. 이 사람들은 주식을 보유하려고 하는 목적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사서 주주가 되는 것과는 차이가 좀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같이 예. 이제 신용을 쓰는 건 맞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다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아이템이 또 하나 있었죠. 예, 기업 분할. 요즘 무슨 붐처럼 벌어지더라고요. 이게 이게 뭐 되게 좀 유명하다는 회사가 하나씩 있으면은 또 왜 예. 그렇게 요즘 많이 벌어진대요. 그러니까 요즘 분할 시즌이 됐는지 네. 대기업 최근 저희도 보면 특히 가장 최근에 LG화학 같은 그렇죠. 경우에 지금 계속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또 네. SK그룹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탑 거의 5 안에 드는 그 재벌 그룹들이 분할이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기업 입장이나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분할이 상당히 그 용이합니다. 유리하죠 또. 회사를 이제 하나를 쪼개서
일단 두 개를 만드는 거잖아요. 예. 새로운 이제 자금을 투자받기에 상당히 유리하고, 그러니까 LG 이제 화학 같은 경우 배터리나 2차 전지가 잘 나가는데 그렇죠. 이쪽만 분할시켜가지고 하면 저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의사 결정할 때도 이쪽 회사가 상당히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이걸 매개로 새롭게 자금 유입이 가능하고, 반대로 이제 저런 부분도 있습니다. 안 좋은 부분을 분할해가지고 해놓으면 나중에 매각하기도 편리한 그런 측면이 또 있습니다. 효과가 예. 있군요. 예. 그러니까 분할이 매각과 관련한. 회사 측면이나 이제 지배주주 측면에서는 상당히 용이하게 사용됐다.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 기업의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서는 상당히 효율적인 네.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LG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분할이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약에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상장을 해버리면 네. 기존의 LG화학 주주들은 정말 손실을 많이 볼 수밖에 없다는 게 또 문제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지금 현재 이제 LG화학 지금 주주들은 상당히 2차 전지 배터리 쪽에 그 무게감을 두고 투자를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LG화학 같은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물적 분할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존 주주들은 새로운 회사에 주주를 한 주도 못 받습니다. 그냥 LG화학만 가지고 요거 있고, 물적 분할이 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기업을 분할하는데 네. 분할은 이제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많이 들어봤을 네, 겁니다. 네. 근데 물적 분할은 모회사가 신설 법인의 100% 주식을 가져간다, 보유하게 된다는 거고, 인적 분할은 기존 주주도 이제 새로 생기는 회사에 일정 비율로 그 주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이 더 싫어합니다. 더 신설하는 회사에 아무런 주식도 받지 못하고, 네. 또 기존의 회사 같은 경우에 오히려 기업 가치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잘 나가다가 한 100만 원도 넘었었거든요.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분할 이슈 때문에 많이 빠졌고, 네. 또 주주들도 심란지 전화 많이 왔습니다. 그래요? 이런 문제 되게 저희들은 불합리하다 생각한다, 피해를 보고 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야 뭐 배터리 잘 만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샀는데 그렇죠. 갑자기 배터리만 따로 빼버리면 하고. 이게 LG 쪽에서는 예. 그래도 100% 이쪽 지분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래도 효과는 있다. 기존 주주들이 손해를 안 볼 것이다 하는데 그건 그쪽이 말이거든요. 상당히 전문가들은 지주사 디스카운트라고 합니다. 네. 자기가 가진 지분 그만큼에만 가치가 있겠지, 새로운 회사 가치가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할을 해서 네, 상장을 해버려도 할 말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예. 소액 주주들을 보호한다거나 이런 쪽의 제도들은 거의 많이 도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상장해버리면 LG화학은 정말 뭐 산술적으로는 더 빠지기가 쉽고 LG화학 입장에서는 이 에너지 솔루션으로 들어오는 네. 주식시장의 자금이 그냥 자기네 투자 자금이 되는 거니까 그냥 완전히 없는 거 무에서 진짜 아까 우리 선명상 기자랑 스튜디오에서 그 얘기 잠깐 나눴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네요 이거. 네,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새로운 회사를 만들면서 다양한 효과를 노린 거죠. 그냥 새로운 회사를 통해서 순수 자금이 또 유입되고 또 지분을 이만큼 투자했기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이익도 일정 부분 나눠갖게 되고. 다만 이제 기존의 이제 소액 주주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우롱당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그렇죠. 없을 그 것 회사를 같아요. 예, 투자할 때는 예. 그런 걸 믿고 투자했는데 아까 뭐 방송에 나왔던 그 현대중공업, 예. 현대중공업을 뭐 20년 넘게 다닌 분이었다고, 얼마나 애정도 많고 자기가 다녔던 회사고 이게 앞으로 잘 나갈 것 같고 내가 투자를 하겠다고 들어갔는데 완전히 한국 뭐요? 조선해요. 이름도 못 네. 들어본 회사로 생소할 이름이 수도 바뀌고. 야,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MBC는 물론 이제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만은 네. 내가 MBC 주식을 스트레이트로 보고 샀는데 스트레이트만 따로 떼내버린 거잖아요. 호재 아니에요, 호재? 아, 호재인가? 호재인가? 아니 이 사람 자기가 지금 몸담고 있는 프로그램에 지금 다른 부서 가고 싶나요? 이렇게 또 내심을 아니 그런 거 물어보시면 안 돼요. 애들 다 가고 싶다 그러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마상하게, 예. 누구 데리고 일하시려고? 자 어쨌든 되게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익숙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오늘 국장님이 이렇게 차분차분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니까 이제 좀 이해가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금 소액 주주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을 조금 더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금융당국에서 좀 어떤 것들을 좀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최근에 이슈하고 가장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이제 국회 법안도 발의됐는데 네. 여러 가지 M&A 이슈에서 이제 소액 주주들이 그만큼 손실을 덜 보기 위해서는
의무 공개 매수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네. 가격부터 나왔는데 네네. 사실상 대주주 같은 경우에 지배주주들은 팔 때 아시잖아요. 경영권 프리미엄. 프리미엄을 30%도 더 받고 네. 그렇게 자기들은 같이 투자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컸고 투자자만 컸는데 지배주주들은 이익 가져가는데 기존에 이제 일반 주주나 소액주주들은 그런 것들은 못 받고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손실을 볼 확률이 네. 높고 사실 뭐 최근에 광주 신세계 맞습니다. 사는 뭐 대표적인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일반 소액주주들도 지배주주만큼의 그런 일정 부분 의무 그 정도의 비율로 주식을 매수해라. 의무 공개. 국회에 이제 법안도 발의되어 있더라고요. 예. 근데 통과될지는 미지수죠. 예. 어. 국회만 들어가면 오래 걸리니까. 예, 여야가 이런 건 합의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오래 걸리니까. 아 그러면 일단 국장님 입장에서는 의무공개 매수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왜 필요하다 봅니다. 특히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워낙 소액주주 관련 제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일반 지배구조 안에서도 소액주주들이 목소리가 내는 게 되게 그 제도들이 없습니다. 일부 뭐 여러 가지 뭐 주주 제한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아무리 막 경영진이나 회사가 사고를 쳐도 소액주주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 주총에 항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의무공개 매수 제도더라도 와서 좀 M&A를 통해 가지고 장난을 못 치게 소위 속된 말로 장난을 못 치게 이 정도의 제도는 와야 되지 않을까. 그게 최소한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뉴스 화면에서 보면 주주총회 같은 거에 소액 주주들이 가서 정말 네. 그 시위하시는 모습들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작은 주주들의 목소리 하나하나에도 기업들이 좀 신경을 쓰는 그런 문화가 좀 자리 잡히면 좋지 않을까. 항의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소액주주 가서 이제 목소리 높여서 항의만 하고 이제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쫓겨나고 뭐 그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그만의 제도라도 없으면 정말 소수주주들 정말 그게 보호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뭐 사실 지금 이제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간의 격차, 피케티 지수라 그러잖아요. 갈수록 좀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불안하니까 주식하지 마시라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거고 그렇다 보니 정말 이 개인 투자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말씀해주신 보호 장치는 좀 필요하겠다. 예,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일단 공매도와 기업 분할 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 우리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맞습니다. 이어서 현영준은 우리 데스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수줍음이 많은 남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런 기업과 관련된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상처가 난 가슴에 한 번 더 상처를 후비는 사람들 리딩방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대놓고 뭐라고 말씀드리긴 되게 어려운데 누가 봐도 사기 냄새가 좀 나잖아요. 그죠? 송 기자 직접 취재해보니까 어떻든가요? 그 이게 유사 투자 자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업태를. 그러니까 유사 투자자문이 있고 아예 이제 불법도 있는데 유사 투자자문 업체는 사실 금감원에 등록은 돼 있어요. 이제 뭐 심사를 거치는 건 아니고 주소지랑 연락처가 있으니까 이거 취재를 하기가 되게 편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검색해서 가봤는데 그게 공유 오피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의 우편함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개인 사업자분들한테 이게 유용한 제도이긴 한데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뭐 수백만 원씩 돈을 받고 컨설팅 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실제 사무실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딱 우편함만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그 퇴사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사기당했다고 생각해서 항의하러 오는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공유 오피스를 쓴다. 네, 그냥 형식적인 주소만 달아놓고 한다. 이제 이거를 알고 이제 그 업체를 어디서 찾아야 되지 쉽게 생각하고 왔다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게 유사 투자 자문이라 그러니까 또 우리가 또 최근에 했던 유사 수신행위 약간 그래서 이 유사가 들어가니까 상당히 이게 또 좀 믿음이 좀 더 떨어지는데 규메오 뱅커도 아까 스튜디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영준 데스크는 이런 문자 안 와요? 저도 많이 옵니다. 또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예. 제가 좋아하는 종목을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내주고. 근데 이제 이렇죠.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그런 정보를 알고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으면 그냥 자기들끼리 하지. 하지. 예. 굳이 뭘 자문을 한다고 이렇게 문자를 뿌리겠어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딱 그런 거죠. 이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꼬셔서 조금씩 피를 빨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이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지금 얘기했지만 참 웃긴 게 저도 문자 매일 오는데
뭐 비밀 보장하라고 비밀스럽게 해야 된다. 네네네. 얘기하지 마시라. 뭐 300%뭐 수익 된다니까. 그래놓고 오늘 또 온 거에는 선생님만 매수 못 하셨어요. 야 이거 완전히 거죠. 이거 마감 1분 전 매진 임박 뭐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비밀스럽게 하자더니 예. 선생님만 못 사셨다. 아, 남들 다 샀다. 매진 임박인데 지금 바로 전화를 하셔라. 홈쇼핑하고 비슷하네요. 그런 걸 보면 이걸 누가 들어가서 이렇게 실제로 돈 70만 원, 80만 원, 막 몇백만 원씩 내고 할까 싶은데. 그런데 보니까 진짜 그런 하는 분들이 모양이에요.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긴 한데 딱 종목을 선택하려고 보면은 없잖아요. 그치 뭘 사야 될지 모르겠죠. 그리고 사실 또 진짜 정식 자문을 받으려면 정말 거액의 자산가들만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진 예산 선에서 한번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심리가 좀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액수가 진짜 아까 그쪽에서도 얘기를 했대지만 네. 애매해.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돈인 건 맞아요. 약 300만 원 가량이면 상당히 큰 돈인데 이게 또 내가 이 정보로 뭐 1,000만 원 벌면 300만 원 수업료 냈다 치고 그렇죠. 난 7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내가 번 돈도 아닌데 왠지 이 정도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듯한 느낌이 딱 들 것 같아요. 직장인이라면. 잃어도 될 만한 돈의 최대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작년 같은 시장은 정말 뭐 증권하는 분들한테는 많은 자산가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또 수익을 또 냈다고 하는데 이 리딩방 같은 곳은 올해 또 그렇다는 보장이 없을 땐 정말 위험한 거 아닌가 좀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피해자들도 좀 만나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분들이 딱 아는 거예요. 이 업체 좀 아니다. 근데 사실은 원래 일주일 안에는 다 환불이 되는 게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네, 예. 근데 그게 법적인 시비가 붙으면 내가 대응을 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느니 그냥 적당히 예를 들어 300이면은 150만 원 환불 받고 끝내자. 사실은 정말 290만 원 정도를 환불 받아야 되는데 다 못 받고 적당히 이제 포기하게 되니까 업체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정도는 그냥 가져가는 거죠. 150 정도는 그냥 버는 거네. 뭐 그런 식의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차피 변호사 쓰시면 돈 더 나가니까 그렇죠. 예. 저희랑 그냥 이 선으로 합의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예. 그쪽에서. 그럼 그쪽도 나름대로 그러면 처음에 이제 설립을 할 때 또 좀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하나 보네요. 그 보니까 이제 자문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변호사분이랑 제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 네. 이게 뭐 형식적으로는 법적인 걸 다 갖추고 있고 저도 뭐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뭐 얘기하면서 근데 솔직히 좀 이거 약간 불공정하지 않냐고 따지긴 했지만 그쪽에서는 이게 이렇게 법적으로 해서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좀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걸 다 갖추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 그 분란까지도 미리 대비를 하고 밥만 먹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이미 덫을 쳐버리면 계약서 짤 때부터 자문을 받더라고요. 야 치밀하구만. 참 이게 의존하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은 게 이렇게 뭐 탈이 났을 때는 뭐 그 정도에서 대충 합의하고 네. 그러니까 별로 손해 안 보고 네. 그러다가 어떻게 얻어 걸려가지고 찍어준 게 오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만약에 있죠. 다 오르면 그러면은 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말 맞구나. 그렇죠. 거기 푹 빠져들 것 같아요. 네. 의존할 것 같고. 초반에 한두 번 맞으면 진짜 이게 이 사람들 따르게 보통이 되죠. 아니구나. 예. 그게 무섭지 않아요? 그러다가 더 큰 돈 따라서 투자했다가 이제 그게 실패할 경우에는 데미지는 또 더 커지는 거고. 네, 뭐다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아. 일이 터진다고 해서 문자가 많이 오는 이유가 있네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크게 손해 볼 것도 없고 크게 책임질 일도 맞습니다. 없는 구조로 짜여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직접 취재를 좀 해보니까 주변인들에게 권유하고 싶진 않죠. 근데 그게 참 이게 아니면 또 어디서 주식 정보를 얻어야 하냐라고 하면은 이게 누가 딱 종목을 찍어주는 건 사실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일단 하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대화는 또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사실 제대로 된 정보 방송이다 이런 데는 약간 애매하게 얘기하거든요. 이걸 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사라고는 말을 못하죠. 자기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 틈을 노리는 것 같으니까 그게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도 스튜디오에서도 이 말씀 드리면 진짜 좀 속상한데 결국 투자자 본인 책임이니까. 네. 결국 최종 결정을 한 사람은. 현데스크는 왜 이렇게 약간 15도 위를 보시면서 이렇게 공허한 듯한 표정. 갑자기 이렇게 날아간 주식들이 좀 생각이 나십니까? 그렇죠. 예. 그렇고 저는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이거는 민생의 문제로 좀 그렇죠. 접근해서 그건 진짜 민생의 아, 문제죠. 이쯤 되면 민생 이거를 문제죠. 네. 지금 사실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리딩방 찾진 않을 거거든요. 뭐 사연이 여러 사연이 있겠지만 원금을 꼭 지켜야 되는데 지금 최근 장에서 이게 많이 깨지신 분들 이런 분들은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어요. 급하죠. 네, 이런 분들을 악용해서 돈을 버는데 이걸 금융감독원에서 뭐 방치하시진 않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좀 많은 문자들이 이렇게 오고 가고 지금 SNS 뭐 이런 데도 지금 많이 있는데 본인들도 아실 거란 말이죠. 당국도. 예, 근데 이런 부분이 강력히 규제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을 뭐 보완해서 처벌할 수 있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변호사를 통해서 민사소송으로 가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안 하고 계신가 이런 좀 생각 때문에 15도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고민을 하는데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2천만 원. 네. 아 2천만 원 2천만 예산은 원이요? 진짜 방 하나 들어가 보려면은 300만 원 내야 된다는데 그 6개 보면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확히는 이제 뭐 거래소랑 같이 협업을 하면 뭐 올해 한 40개 정도까지는 암행 점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업체가 2,000개가 넘으니까 사실 그렇죠. 40개를 한다고 해도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희가 늘 그 뭐 유사 수신 행위와 관련해서도 이런 말씀을 그때 드렸던 기억이 나요. 원금 보장되고 몇 퍼센트 수익 준다 이런 거 진짜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 위험해 보인다. 근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만 정보를 줄 테니 그걸로 넌 떼돈을 벌 수 있어라는 말에는 책임지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많이 흔들리지 마시고 좀 급하시더라도 어쨌든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 요 장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잘 버틸 수 있게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의무공개 매수 제도라든지 이런 소액 투자자, 개인 투자자를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마련도 꼭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고생 많았습니다. 손명선 기자. 이게 사실 어려운 내용. 내용도 어렵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없는 사무실 찾아다니느라도 되게 바빴을 것 같아요. 근데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몸으로 때우는 게. 그래요. 자,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네, 아, 좋더라고요. 모든 걸 내려놓은 듯한 그리고 상당히 피곤해 보이는 눈으로. 지금 그 코인에 이어서 예. 주식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음 아이템이 혹시 뭐 부동산 관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모든 걸 내려놓은. 특화. 네. 좋아요. 예, 손명선 기자 오늘 클로징 해주시고 이제 슬슬 마무리하죠. 네. 구독, 좋아요, 뭐죠? 그렇죠. 잠깐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인가요? 그렇지. 그리고 본방사수까지. 맞다. 본방사수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